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할 때 공제가 되나요? 라는 거예요. 간혹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나도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회생이 다비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연초가 되면 직장인분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도 당연히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개인회생과 연말정산에 관한 중요한 내용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첫 번째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할 때 공제가 되나요? 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간혹 인터넷에서 개인회생 변제금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된다라는 잘못된 정보가 나도는 것을 들으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개인회생 변제금이 왜 공제가 안 되냐면 개인회생 변제금은 본질적으로는 본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빌린 돈을 갚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줄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빌린 돈을 변제했다고 해서 그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지는 못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만약에 개인회생을 하면서 법원에 내는 변제금을 공제해 준다면 직장에서는 그분의 개인회생 사실을 알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많은 분들께서 직장에는 개인회생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국세청과 법원 모두 개인회생 변제금을 연말정산 공제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 궁금해하시는 질문은 환급금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금액도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본인의 개인회생 인가 결정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인가 결정을 그냥 받으신 분들은 변제금만 잘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법적으로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회생 변제금과 별개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조건부 인가를 받으신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조건부 인가란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증가를 하면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조건이 붙은 인가 결정을 말하는데요. 조건부 인가를 받으신 분들은 정기적으로 본인의 소득 신고를 법원에 하셔야 하는데 이때 근로소득 원천 진수 영수증이라고 하는 것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소득 증가로 판단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변제금이 조정될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실무적으로 보면 환급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변제금까지 조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개인회생을 하고 있는 경우에 연말정산으로 환급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인 것 같아요. 근데 경험상 안타깝게도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은 오히려 환급금을 받기 어렵고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리자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많을 때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회생 중이신 분들은 최저 생계비에 가까운 금액만 사용하고 나머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소득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지출이 자연히 최저 생계비 이하로 줄어들게 되겠죠. 결과적으로는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어지니까 환급금은 줄어들고 오히려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소득이 높은 분들일수록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시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으로 생활비는 제한되는데 세금은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회생을 하고 계신 분들은 미리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가능한 모든 공제 항목을 좀 꼼꼼히 사전에 챙겨서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 영수증, 의료비, 교육비 등을 모두 모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실제 연말정산을 하실 때는 놓친 항목이 없는지 확인을 하세요. 특히 의료비나 기부금 같은 경우에는 누락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따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 세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미리 예산을 좀 만들어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 추가 세금이라고 하는 갑작스러운 지출로 변제금 납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좀 미리 알고 준비를 하신다면 개인회생 중에도 연말정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저희 사무실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사무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